네, 무튼 오늘 그러면 그 성남문화재단 예비예술인 라운드테이블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획과 진행을 맡은 문화예술 기획, 그다음 정책 연구하고 있는 김정엽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세션에 이렇게 섭외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짤막하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자기소개 하신 다음에 질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원래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선거에 나갈 입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 공약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뭔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성남문화재단이 2025년도 청년예술 지원 사업과 제도에 오늘 나온 어떤 예비예술인들의 어떤 의견들이 좀 포함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다면 타운홀 미팅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업명의 부제를 타운홀 미팅이라고 제가 달았던 것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왼쪽에 계신 지원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예술인이고요. 문화와 음악을 사랑하는 소프라노 박지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비예술인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장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담비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개원예술대학교의 시각디자인 전공신호 과정에 재학 중인 서담비라고 하고요. 거주는 서울에 하고 있지만 서울하고 경기에 걸쳐서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선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공간 플러스 태평마실의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서입니다. 네. 그럼 세 분 모두 뭔가 이렇게 경기도 혹은 성남과의 어떤 연결점들이 다 있으시네요. 처음에 이제 드릴 질문이 뭐냐면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경기권에서 활동 혹은 거주하고 계시고 또 담비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에서도 이렇게 거주하시면서 활동을 중복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예비예술가이시니까 혹시 예비예술인으로서 본인이 뭔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예술 활동이나 아니면 지원 사업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지원님부터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네. 얘기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성남시 청년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참여를 해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이 해봄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3인 이상의 팀 모임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이제 하고 싶은 활동을 일정 금액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악을 전공했지만 꼭 클래식 성악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변에 관심 있어하는 다른 분들과 함께 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버스킹 공연을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한 적이 있어요. 지원님은 왜 그런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그렇게 일반 청년을 위한 지원 제도에서 왜 하필 이런 활동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신 건가요? 사실 이제 뭐 성남시나 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술인을 상대로 하는 지원 사업들도 많지만 뭔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예비 예술인들에게는 조금 뭔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약간의 부담감, 그쵸. 그리고 서류적으로도 더 뭔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가볍게 지원해 볼 수 있는 지원 사업에서 관심 분야랑 그런 전공들을 살려서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이 교류하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나. 딱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예술인 지원 사업 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예술인 지원 사업이니까 예술가들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관심사가 있는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 부분이 좀 만족스러우셨던 거예요?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활동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뭐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좀 되게 재밌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네, 저는 원래 성악을 전공했지만 거기선 성악곡을 하기보다는 좀 가요랑 그런 곡들을 했고 실제로 같이 참여한 팀원분들은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저만 전공자였는데 어쨌든 저도 좀 새로운 장르를 시도해본 경험이었고 저는 피아노 연주 건반을 하면서 같이 노래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담비님도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담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권이랑 경기권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예비예술인 혹은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의 어떤 경험도 좀 있으신가요? 사실 예술인으로서 지원받는 것들 중에는 그 디자인 쪽의 분야가 좀 적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고 그런 지원 제도를 받거나 뭔가 같이 활동을 해본다거나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에서는 뭔가 디자인은 상업적인 어떤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순수예술 파트에서 뭔가 지원이 많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뭔가 순수예술 쪽 파트가 아니라 그런 뭐 디자인 관련된 어떤 재단이나 아니면 대중문화 관련된 어떤 상업적 지원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예술이나 순수예술 분야에서 뭔가 지원을 굳이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된다. 약간 이러한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담비님께서는 지금 막 이제 디자인을 공부하시는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졸업 전시를 하면서 느꼈던 거고 친구들이랑 이제 같은 학생분들이랑 얘기를 했던 게 우리는 이제 1학년부터 되게 상업적이고 뭔가 실제로 그 디자이너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하고 그런 환경을 계속 조성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전시를 위한 디자인을 해라 라는 게 되게 어색하게 느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원 사업을 설계하거나 만들 때 사실 그 예술인들이 어떠한 수요와 필요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되게 관행대로 전시를 위한 어떤 지원, 공연을 위한 지원으로만 뭔가 계속 지원 사업이 설계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뭔가 그런 내용이 진짜 전달되면 사실 뭐 지원 사업을 설계할 때 되게 다양한 그 루트와 방법론으로 지원 사업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방금 담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을 전공하는 어떤 학생들도 사실 전시라는 개념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또 되게 그러니까 디자인과 학생들 중에서도 막 의상을 디자인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제품을 디자인하는 분도 있고 되게 디자인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또 아마 그 분과에 맞춰가지고 전시를 대하는 툴과 태도가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상세하게 지원 사업 안에서 설계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저도 디자이너가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 예술인으로서 예비 예술인으로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찾아봤을 때 그래서 내가 여기 어디에 해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의문과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여기 어디에 해당을 하는 거지? 이게 좀 헷갈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 그냥 본인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원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거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그 클러스터 군을 보면 뭔가 나 혼자 그냥 굉장히 약동강 오리알처럼 지원을 하게 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사실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더욱더 분명하게 그 기준선을 정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럼 만약에 담비님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그 학교에서 좀 지원해주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혹시 없나요? 그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그 특정 수업에서 특정 인원에 따라 금액이 배정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캡스톤 수업, 디자인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좀 도움을 받았던 게
사실 학생이다 보니 제작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만큼 돈을 쓰면 충분히 이걸 제작을 하고 내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때문에 못했던 거를 확실히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하니 결과도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비예술인이라는 어떤 예술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그 대학 안에서의 프로그램 연계와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책에서 예비예술인을 만 29세 이하의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해놨잖아요. 근데 대부분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군대를 다녀오거나 이러면 사실 우리가 20, 21, 22, 23, 24 이렇게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막 25, 6, 7에도 졸업하고, 꼭 남성이 아니더라도 여성분들도 뭐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개인 작업을 위해서 뭐 휴학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휴학을 거쳐서 지금 29세 이하에 포함되시는 분들 중에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이제 막 대학에 갓 졸업한 예술 전공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청년예술인은 39세 이하고 예비예술인은 29세 이하라서 그 지원기관에서도 그 트랙을 구분해서 뭔가 지원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뭔가 애로사항이 되게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 은서님께서는 이제 뭐 회화를 전공하셨지만 공간도 운영하시고 문화기획 파트에서 뭔가 기획도 하고 계신데, 혹시 이런 예술 생태계 안에서 예비예술인 사업 같은 거를 경험해 보셨는지, 만약 경험해 보지 않으셨다면 왜 아직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으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예술 꽃을 피우다 프로그램에 이제 멘토링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융복합 수업을 가르친다든지, 그리고 또 지원 벽화 거리에 그런 것들을 또 활성화시키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딱히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뭔가 실행하신 건 아니군요. 네, 제가 직접 지원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해서 했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런 지원 사업 신청하지 않으셨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지원 사업을 하려고 문화재단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사실 지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지원금을 받을 때 좀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조금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지원 사업의 그 교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금 교부까지 내가 신청하는 기간과 뭐 차이가 많이 나서. 네. 아, 그럼 이미 그 사이에 뭔가 나는 이미 창작을 하거나 뭔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네. 지원금 교부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시간상의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원 절차가 좀 복잡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복잡하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약간 필수 서류를 좀 많이 준비해야 하다든지, 약간 좀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좀 가는 절차가 조금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만약에 내가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이 정도의 어떤 지원 서류의 어떤 볼륨이나 정도는 좀 감당할 만하고, 이 정도까지 뭔가 준비하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본인들만의 그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으실지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민님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그런 지원서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지만 상상을 했을 때 제일 부담이 된다 하면은 얼만큼 해왔냐? 그런 포트폴리오적인 것?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적은데 내가 앞으로 얼만큼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서류가 작성을 해야 한다면 그게 제일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나의 어떤 개성과 방식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는데 그거를 지원 사업 안에서 뭔가 필요로 하는 양식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지원 사업들은 10장 이내, 5장 이내 이렇게 매수 제한을 두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나의 정말
애증하는 그런 작업들, 나의 얘기들 이런 거를 막 선별해가지고 또 거기에 넣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자유롭게 형성되고 뭔가 사실 예술은 되게 개성적이고 또 그 사람의 개인성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분야인데 뭔가 그렇게 일률 단편적으로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색깔이 그냥 그대로 만들어진 그 포트폴리오를 바로 그냥 그 양식 서류에 뭔가 제한하지 않고 첨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자유로운 포트폴리오를 뭔가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그 포트폴리오의 양식을 딱 정해져 있는 거면 자유 양식은 아예 제출도 안 되는 네, 그런 거 있어요? 보통 이렇게 자유양식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막 기관마다 너무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예술인들은 막 전화해요. 저기 어떤 재단에서는 자유양식 된다던데 왜 여기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담당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희 기관은 이렇게 내라는 게 규칙이라서요. 그러니까 예술인들도 내가 그럼 여기서 돈 받으려면 여기서 맞춰야 되지 하면서 또 거기 맞추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럼 지원님 질문 주신 김에 혹시 만약에 아까도 지원서를 뭔가 살펴보고 나중에 지원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살펴보실 때 좀 눈에 띄었던 점? 특이한 점? 뭐 혹은 그런 지원 사업을 뭔가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 계획이나 네. 뭐 예산 같은 경우를 작성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걸 적어서 내야 하고 추후에 선정이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면 저한테 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기관 측에서도 지원 신청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달라지면은 또 서로 좀 어색해지죠. 네. 네네. 근데 또 예술인 입장에서는 내가 더 좋은 무대를 올리고 좋은 전시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걸 텐데 사실 기관 측에서 담당자 분들은 이게 얼마만큼 뭐 예술적인 시야에서 예술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더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뭐 예술인이 좀 편하자고 하는 건지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 파트에 있어서는 사실 지원금 교부할 때 우리가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라는 어떤 기금액이 있잖아요. 사실 예술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익숙하지 않죠. 뭔가 그런 행정이나 기획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예산 파트를 잘 구성을 해야 또 당선이 잘 되거든요. 내가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한 번 더 계획을 해보는 거죠. 예술인들도. 그런 차원에서는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약간 어느 정도까지 이 예산을 버짓을 꾸려야 되는지 이 정도의 수준을 좀 잘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님은 좀 지원 사업을 뭔가 신청해본 경험은 아직 없으시지만 아까 그 절차 같은 게 좀 복잡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뭔가 좀 간소화가 되거나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생각하시는 경험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제 필수 서류 같은 게 조금 많이 간소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예비 예술인들이 지원을 할 때 조금 경력을 증명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모호해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쓰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전시를 했거나 뭐 다 같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 넣어도 될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 기준을 모호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쓰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을 명시를 해주고 조금 서류를 간소화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약간 뭐 서울권에서 지원 사업을 수혜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과 서울 지역을 벗어난 수도권이나 경기 지역에서 뭔가 예술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점을 느끼신 적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떠한 그 차이를 좀 경험하셨는지 제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혹시 먼저 생각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확실히 서울은 좀 인프라가 좋고 좀
시대의 그런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에 그 밖에 이제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 특색에 맞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혹시 서울은 좀 빠르게 시대를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담비님은 그런 차이를 오히려 더 서울권이랑 경기권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동하시니까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그 공모전 위주로 좀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그 서울은 확실히 세분화된 공모전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수도권이나 그런 경기는 각 약간 지역별로 좀 특색이 나타나는 공모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참여했던 거는 인천에서 인천 섬의 그 관광 유치를 위해서 어떤 아이콘이나 BI 디자인 공모전을 받았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지역 특색이 나타나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고, 좀 더 다양하고 참여할 게 많았던 건 서울에서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하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호님이 지금 잠깐 제주도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생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는 좀 어때요? 그런 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그 정책들이 조금 어떻게 좀 형성이 되어 있나요? 제주에도 지원 사업 자체가 크게 이제 육지랑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대신 좀 특색이 있는 게 뭐 재단 측에서 제주를 더 알리고 제주 예술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는 크겠지만, 확연하게 다른 게 뭔가 예술인들이 제주에서 태어나고 활동하는 예술인도 있지만 이제 육지에서 이주하거나 잠시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이동해서 하는 예술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 이어지는 질문이긴 하지만 은서님은 지금 성남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을 수혜받고 계시죠? 네. 이번 지원 사업은 어떠한 계기와 목적으로 신청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화를 전공을 했지만 뭐 대학교 때 멘토링 사업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디자인 회사도 다니고 좀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일을 하면서 했던 경험을 이번에 기획에 한번 녹여내보고 싶어서, 또 제가 성남에 이제 5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기도 했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게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문화기획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성남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좀 특이한 지점이 있나요? 성남도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성남은 아무래도 탄천이 있고 좀 약간은 서울보다는 조금 더 자연적인 느낌도 살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탄천을 끼고 봤을 때는. 뭔가 그 자연과 예술이 함께 융화되는 그런 특색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 이 장소도 그 미디어 센터이긴 하지만 성남은 이 아트 센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클래식 공연이나 오페라 이런 부분들, 극장도 막 콘서트홀도 있고, 사실 그 이런 아트 센터나 오페라 극장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구비하고 있는 재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되게 대규모 형태로 되게 많은 그 클래식 공연 예술인들이 되게 사랑하는 그런 장소인데, 뭔가 성남이라는 어떤 특색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연이랑도 어우러질 수 있겠지만, 좀 저는 그 지역마다 혹은 재단이나 기관마다 조금 더 이렇게 주력하는 예술 장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히 성남이 좀 공연, 클래식,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강점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클래식 전공하신 지원님에게도 뭔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긴 하지만, 좀 예술인들이 뭔가 좀 이렇게 지역 간의 경계가 없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꼭 이 지역에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면 자기 장르가 좀 더 주력된 어떤 재단이나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좀 더 선호된다라고 뭔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지 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렵네요. 근데 약간 내가 만약에 뭐 클래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클래식 공연이 뭔가 잘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런 인프라나 무대나 뭐 인근 접근성의 어떤 요소들이 잘 갖춰진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게 공연을 보러 오는 관람객에게도 뭔가 되게 유의미하고 편리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성남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 뭔가 성남 지역에서 예술 지원을 받는다는 것, 이게 좀 다른 지역에서 뭔가 예술 지원을 받는다는 거랑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은서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 지원 사업 수혜받고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니까 이 지원 사업을 좀 이렇게 수행하시면서 느끼는 어떤 느낀 점들 혹시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으실까요? 태평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저희 태평 같은 경우에는 좀 향토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걸 지역 특성을 살려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니즈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마을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될 수 있을지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니즈에 맞춰서 일상 사진관이라고 해서 저희 대표 프로그램인데 거기 주변에 인근에 사진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증명사진의 출력과 촬영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3D나 이제 이런 좀 새로운 문물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미래산업도 선도를 해서 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지원 사업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예술 지원을 하는 어떤 트랙들이 있고 되게 어떠한 주제 혹은 테마 이런 걸 되게 특정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특정 지역의 뭐 성남의 뭐 탄천 아니면 아까 인천의 어떤 섬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주제와 테마가 정해져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뭔가 좀 특화된 어떤 지원 사업들을 좀 도전해 보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호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걸 더 편하다고 느끼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경험이 있어서 사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원 네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틀에 갇힌 좀 틀이 있는 사업이 더 좋긴 한데 사실 예비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 지원 사업의 틀에 맞추는 게 좀 허들이 높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틀이 있는 지원 사업은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고 또 예비예술인들은 조금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좀 강한 이제 예술인들은 확실히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 펼쳐나가는 그 사업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어떤 걸 선호하세요? 저는 지금 해왔기 때문에 조금 네. 더 틀을 잇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비경험자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원님은요? 저는 아직 지원 사업에 실제로 참여해보진 않았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공연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만 있고 제가 좀 자유롭게 뭐 공연이나 이런 거를 실행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시각예술 분야에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으니까 뭐 이 공간을 아예 공간은 지정되어 있고 여기서 어떤 전시를 올리는지 그런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공연 예술은 딱히 뭐 공연장을 정해두고 공연을 올려라 이런 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는 분야의 특성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뭐 하나를 선호한다기보다는 두 가지 성격이 다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그걸 다 이렇게 한꺼번에 융합해 놓은, 절충해 놓은. 융합은 말고 융합은 말고. 공간 기반 뭐 그런 것도 있고 네네. 틀이 좀 정해져 있는 지원 사업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지원 사업도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네.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예술인들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지원 사업에 맞춰서 지원을 하면 되니까 뭐 하나만 하기보다 혹은 뭐 융합하기보다는 그냥 지금대로 저는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처음에는 지역성에 기반한 예비예술인 청년예술 정책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말씀 주신 내용들이 이제 다 본인의 이제 예비예술인으로서 뭔가 살아가시면서 활동하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이라 되게 진정성 있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그냥 이 자리에서 휘발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작게는 성남문화재단을 통해서 뭔가 되게 내년도 그 지원 사업을 설계할 때 뭔가 반영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또 다른 지역의 예비예술인, 청년예술인들에게도 뭔가 공감되고 뭔가 이렇게 전달될 수 있기를 저도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추후에 편집된 영상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뭔가 이렇게 시작하면 너무 이렇게 긴장하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보려고. 일단 처음에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 라운드 테이블은 성남문화재단 예비예술인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있고, 혹시 제가 미리 보내드린 파일 보셨나요? 거기에 부제로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게 무슨 미팅이었는데? 나 아까 봤는데. 뭐였죠? 땡땡땡 미팅이었는데. 타운홀 미팅? 맞아요. 그 타운홀 미팅이라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저는 이제 정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좀 가끔 보게 돼요. 근데 타운홀 미팅이 뭐냐면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그 선거에 나가서 입 후보자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이랑 만나서 나 이제 이런 공약을 가지고 선거에 나왔다. 그리고 나 이런 정책 만들 거다. 라고 미리 그걸 만들기 전에 그 정책을 수혜받을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장으로 이제 열리는 어떤 토론 테이블? 약간 이런 걸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굳이 이 라운드 테이블에 그런 부제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 살짝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그냥 오늘 이 자리로 그냥 끝나고 휘발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년도 성남문화재단 예비예술인,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에 좋은 소스들, 아이디어들로 이렇게 안착될 수가 있어서 오늘 나눈 내용들이 실제로 정책에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있다. 그래서 제가 타운홀 미팅이란 말을 굳이 뭔가 있어 보이지만 구태여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업의 취지들을 좀 잘 이해하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모두 예비예술인이라는 타이틀 안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 29세 이하의 MG 20대 MZ들이신데 어떤 기관에서는 뭐 예비예술인이 아니라 청년예술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직도 여전히 신진예술가, 뭐 이렇게 뭐 유망예술가 이렇게 부르는 곳도 아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낮은 예술인들을 부르는 말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걸 호명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단어들을 오늘 주요 키워드로 뭔가 저희가 상정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정엽이라고 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도 이제 각자 자기소개 해주시면서 편안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린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국민대학교에 4학년을 재학 중이고 한국무용 주전공으로 하고 있고 예술경영 복수전공으로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선재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한예종 무용원에서 현대무용 전공을 하다가 졸업하고 지금은 세종대학교 대학원 연기예술 전공으로 수료한 상태고요. 이제 졸업 논문을 완료하면 졸업을 앞두고 있는. 파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장르 안 가리고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뭐 아니면 매체 쪽이나 뭐 이런 거를 활동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광민님도 자기소개 간략하게. 네, 저는 가천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회화 전공 이제
그림 그리는 이제 김광민입니다. 네, 페인팅 전공하셨다고 아, 하셨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세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뭐 처음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이제 지금 학교를 아직 졸업하셨나요, 광민님? 아, 네, 그쵸. 학사는 졸업했고 네. 이제 석사로 이제 다니고 있는 아, 중. 결국에 다 학생 신분이시네요. 아직 대학교 다니고 있고 대학원 아직 수료시니까 졸업 안 하셨고. 근데 내가 아직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혹시 좀 대학원이나 대학교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예비 예술인이라고 충분하게 느끼고 계신지 약간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선재님 좀 어떠세요? 본인이 예비 예술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게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왜요? 그 예비 예술인이라는 게 저도 이 경계가 뭐라 해야 정의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애매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청년 예술이랑 예비 예술인의 그거를 물어봤는데 그냥 대부분 데뷔라고 하면 데뷔 활동을 아직 하지 않은 아니면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예비 예술인이라고 칭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뭐 나이가 29살 이하는 예비 또 청년은 39살 근데 그렇게 치기에는 저도 만 28인데 청년이기도 하고 예비라고도 하니까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무용 전공할 때는 제가 18년도에 뭐 무용단 입단하고 외부 공연하면서 이제 데뷔라면은 18년도에 데뷔를 하고 19년도부터는 뭐 매체 쪽에 뭐 광고 안무나 안무 감독으로서도 활동도 했고 또 연극으로 데뷔했다고 하면 22년도부터 데뷔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 예비 예술인이다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한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경기도에 살다 보니까 경기도 지원 사업 같은 거 검색해보고 찾아보면은 생애 첫 지원 사업을 써보는 뭐 예술인? 이런 지원 사업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경력을 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예비 예술인이라는 말 자체가 마치 정말 내가 경력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 예술인으로서 뭔가 아직 무언가를 해보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선재님은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활동에 대한 경험도 있는데 그냥 나이가 29세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예비 예술이라고 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본인에게 좀 불이익이 되나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불이익이 있거나 뭐 그렇다기보다 이걸 굳이 청년과 예비를 나눠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함이 있고 저는 제가 사실 여기 섭외되기 전까지는 예비 예술인이라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제가 예비 예술인이라는 거를. 당연히 저는 청년 예술인이라고 생각하고 뭐 지원 사업 같은 것도 그런 거 위주로 찾아보고 했었는데 만 29세 이하는 예비 예술인이라고 해서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사실 청년 예술인이기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 예술인이기도 하신 거죠. 그 물리적인 어떤 나이대로만 보면. 근데 그 학교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뭐 내가 예비 예술가라고 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발화하진 않지만 뭔가 그래도 다들 뭔가 예술인으로서 뭔가 되게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진 않으신가요?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학생이라는 신분이라는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본인이 예술가다, 예술인이다라는 것보다는 난 아직 대학생이다라는 게 조금 자각하는 게 더 커서 근데 아까 선재님은 아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18년도에 처음 무용 데뷔를 했고 22년도에 연극 무대 서면서 데뷔를 했다. 이거에 대한 본인의 기준은 그럼 어떤 거였어요? 진짜 좀 날것으로 얘기하자면 페이 받고 아, 돈 받고. 네, 정식으로 열정페이나 뭐 학생 신분으로 교수님 공연 뛰거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딱 정식으로 뭐 플레이어로서 정당한 페이 받고 공연하고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광민님은 지금 대학원 재학 중이시라고 했는데 광민님은 좀 어떠세요? 대학원 다니시면서 이렇게 본인이 예비예술가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나요? 예비예술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죠. 약간 내가 곧 있으면 작가가 돼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지? 약간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작가라는 게 사실 많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화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성향이 있는데 근데 결론 예술가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사랑받고 싶어? 너 관종이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다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 관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받고 싶은 것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작품이 뭔가 격상돼가지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길 원하고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사랑받고 싶을까? 그러면 어떻게 생태계를 꾸려 나갈까? 내가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찍어 먹어보고 그냥 막 사업 기획서도 막 한 번 써보고 막 그러면서 약간 망상하거든요. 약간 예비예술이니까 망상밖에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저희 학교는 또 예술인 패스가 나와야지 또 직업으로 쳐주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예술인이란 무엇인가? 그럼 패스가 나오면 되는 것인가? 근데 그런 건 또 아니니까 그냥 자기 생태계를 어떻게 꾸려 나갈까가 항상 고민인 그 지점이 예비 예술인인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지점이. 이제 각자 생각하시는 예비 예술인들이라고 이제 어떤 분은 좀 모호하다라고도 하셨고 어떤 분은 맞다라고 또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뭐 예비 예술인이건 아니건 국가에서 어쨌든 만 29세 이하를 예비 예술인이라고 했으니까 예비 예술인인데 그래서 난 예비 예술인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내가 어쨌든 예술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술 활동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좀 본인이 좀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어떤 게 있나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예리님 예술 활동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네. 것이라고 하면 사실 제가 무용수로서 노력하고 있는 거는 다이어트 그렇게 말하면 너무 건강하신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그냥 몸을 좀 유지하고 여러 근데 사실 아직 저는 뭔가 졸업하고 좀 무용수로 뭔가 무용수로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좀 사무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공모전이나 지원 사업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아직은 좀 취업 준비를 하느라 그냥 여러 채용 공고 같은 거를 그냥 들락날락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예술가 분들보다는 그런 채용 공고를 자주 보고. 선재님 좀 어떠세요? 요새 활동을 좀 하고 계신 네. 편인가요? 원래 제가 대학원 들어가게 된 계기도 그냥 배우라는 꿈이 생겨서 대학원 자체도 수료만 목표로 하고 실기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이제 수료하고 자연스럽게 오디션 같은 것도 계속 알아보고 지원도 하고 또 선택받아야지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안무가나 아니면은 뭐 연출로서도 활동을 계속 예술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요즘에는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뭐 근데 좀 뭐 다른 분야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무용 전공하면서는 지원 사업 같은 걸 자주 찾아보고 이러진 않았었던 것 같고 연극하면서 이제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긴 한데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프리랜서로서 집단이 없거나 아니면 사업자 명의나 소속 이런 게 없거나 뭐 제가 만든 사업장이 없거나 뭐 이러면은 그냥 프로젝트 형식이나 소규모 개인 이런 지원 사업은 좀 아무래도 그거의 수가 좀 적지 않나. 그리고 또 지원 사업 자체도 적은데 그 지원금의 액수도 좀 적지 않나. 왜냐면은 뭐 어떤 단체에 들어가 있거나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그 지원금을 사용을 하려면은 또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극장 대여며 뭐 스태프들 섭외며 엄청 들어가는 게 많다는 걸 지금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많이 적은 지원금인 것 같기도 하고 작은 지원금을 받았는데 좋은 결과물로 공연을 올리면은 지원금 요만큼만 줘도 이만큼의 결과물을 올릴 수 있으니까 너네는 계속 이만큼 지원금 줄게
이렇게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뭐 1,000만 원 줄 수 있는 거를 300만 원으로 계속 연장이 된다든지 그래서 딱 그 금액에 맞는 작품도 올려야 된다. 그래야 좀 정책도 계속 발전하고 지원금도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이러지 않겠냐. 뭐 이런 좀 불만 아닌 불만을 서로 얘기한 적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광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화 작업을 이제 보통 네. 하시니까 보통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금 선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단체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지원 사업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뭔가 느껴지는 뭐 애로사항이나 좀 장단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장단점? 프리랜서라는 말이 사실 이제 남들 일할 때 쉬고 남들 쉴 때 일하고 약간 네.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프리랜서인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어찌 보면 1인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느껴지는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혼자 영수증 처리하는 거? 그렇게 너무 힘들죠, 이제. 네. 자기 혼자 이제 사업서라든가 프레젠테이션 이게 다 해야 되니까 그게 뭔가 팀이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인프라를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은 너무 힘들긴 하죠, 약간. 왜냐하면은 제가 혼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3D 툴 같은 거 다뤄가지고 도안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해야 되는 바운더리가 그래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돈은 혼자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독차지한다라는 희망. 네. 희망이라고 표현해줘서 되게 감사하네요. 네, 근데 돈은 온전히 제 건 아니죠, 웬만하면.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찌 보면 거기서도 저도 어찌 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을 계속 만드는 거니까. 네. 근데도 예비예술인들이 어쨌든 혼자 그 지원금을 가지고 뭔가 작품 창작을 하고 또 정산, 영수증 처리를 하고 막 이러는 게 처음으로 뭔가 예술 지원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경험에 빗대어 보면 조금 벅찬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연극이 아니라 이렇게 회화 부분에서 또 지금 성남문화재단에서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들을 좀 수혜받고 좀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좀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동일하게 여전한가요? 동일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나쁜 진행 방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는 뭔가를 진행을 하면은 거기에 작품이 가버리거든요. 약간 거기 소장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성남문화재단에서 해준 거는 이제 작품 지원금도 있는데 제가 가질 수 있으니까 물론 제가 따로 받는 지원금은 없지만은 약간 작품을 하나 그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이득이기도 해가지고 왜냐면 재료비가 여간 비싼 게 아니니까. 아니 그 지원금 받은 그 지원금으로 만든 작품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그 지원금을 지원해준 지원기관에 귀속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물론 제가 하는 게 그 설치 작품이어가지고 그리고 설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라 그 정책이 있잖아요. 약간 어떤 건물에 네네, 어떤 건축법에 따라서 네네, 건물 건축- 앞에 네. 조형물을 세워야 되죠. 네네 조형물을 하나 세워야 되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예술 활동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제 작품이 있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인전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선재님도 주인공이시고 싶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요? 아닌가요? 갑자기요? 아니 아무리 주인공이면 좋죠. 그쵸, 협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어쨌든 본인의 예술 작품 안에서 내가 어떤 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생각 든 게 어떤 집단에서 또 지원 사업을 또 내서 그 안에 협력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어떤 작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불행이라는 주제를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네. 이들이 원하는 건 희망이라는 주제로 그거랑 맞는 작품을 지원을 하면 선정이 되고 뭐 이런 식이면은 저랑 일단 안 맞잖아요. 그쵸, 본사- 근데 대부분 그래요. 지원 사업 같은 거를 뭐 개인 지원 사업을 받으면은 나는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를 뭐 써볼 수는 있지만 네네. 이미 집단에서 희망이라는 주제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작품과 이런 협업 작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아예 줘버리니까 네. 또 그러면 그거에 맞는 키워드에 맞는 작품의 방향성으로
만들어서 지원 사업을 내봐야 되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주제가 너무 특정되는 응.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제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업이다 보니까 선재님처럼 뭔가 정말 개인적인 어떤 주제를 특정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저는 예비예술이라는 말 자체가 붙어서 너무 이미 그 말 자체에 편견이 있어서 지원 사업의 유형들도 좀 되게 편견 있는 유형들로 뭔가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비예술인이시니까 약간 나는 이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에 약간 이런 포인트? 약간 이런 지원의 유형? 내용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막 웹툰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쟤는 가둬놓고 저거만 그리게 시켜야겠다. 네네네. 근데 가끔은 이제 그리는 거 좋아하긴 하니까 당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편안하게 그냥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만 하고 싶은데 네. 너무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조금 많이 아쉽죠. 보통 뭘 신경 쓰세요? 앞서 말했듯이 약간 사업 신청서 어떻게 쓸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 계속 리서치해야 돼. 뭐 네오룩이라든가 아트허브 같은 데서 이제 내가 뭘 신청해야 될까 그런 거를 한 일주일 간격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서 그 막 뜬 게 있다 이러면 내가 거기에 적합한가 계속 고민해야 되고, 근데 적합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사업 신청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거를 구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1차적으로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비예술가라는 말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고, 그 예비예술가 지원 사업들이 뭔가 이렇게 일어난 지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형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이 다채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원 사업들은 하나의 유행처럼 어떠한 그 변화 패러다임을 갖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예술기관의 지원 사업들은 지금 엄청 다양해져 있는 형태로 뭔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아니랬어요. 사람들이 계속 피드백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지원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그 수많은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많은 유형의 지원 사업들이 생긴 건데, 그리고 참여자들의 어떤 경험과 애로사항들이 좀 발생을 해야 그런 거를 반영해가지고 좀 더 다채로운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이러한 자리를 만든 건 이미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을 수혜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비예술가로 뭔가 이렇게 그 정의되는 어떤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설계하고자 이런 시간들이 사실 마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해 주시는 내용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또 계속 다시 질문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예술인이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한 유형의 직업이거든요. 뭔가 일반적인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딱 그렇게 막 물론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예술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궁금할 법도 해서 제가 각자 본인들이 이제 지원 사업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강민님 요즘 작업하고 계시죠? 아, 네. 그 지금 성남문화재단에서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 수혜 받으셔서 작업하고 계신데 어떤 작업 좀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거기 기획이 조형을 이제 야외에서 하는 거여가지고 제가 처음 다뤄보는 재료를 사업 신청서를 3D로 냈었어요. 약간 그 스테인리스로 건물, 어떠한 건물 위에 혼자 사람이 덩그러니 앉아있는 그런 형상인데, 그거를 이제 만들려면은 제가 사실 용접이라든가 이런 게 매끄럽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네. 사람을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맡기려면은 전달하는 그 수단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새로 캐드 막 이런 거 이제 도안을 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빨리 공부해가지고 빨리 써서 빨리 네, 견적을 내야 되는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성남문화재단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은 좀 어떠세요? 좀 만족스러운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금액적으로 엄청 크다라고 느끼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조형물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는 거일수록 단단하고 견고한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야외에서 제가 아는 그 조형물들은 웬만하면 몇 천만 원 이상은 할 거거든요. 그 하나 만드는데. 네, 저희의 세금이 그렇게 이제
잘 좋게 쓰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조금은 아쉬운 게 조금은 적다. 네, 크게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에서 근데 해주는 거는 정말 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서로 이제 저의 신용보다는 사업서로, 원래 성남문화재단이 저는 좋게 보는 점이 직원이라든가 이런 거 뽑으실 때 다 그 처음 보듯이 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여기서 몇 년을 일하신 분이어도 계속 지원을 계약직이 끝나고 또 계약을 하시고, 이런 게 뭔가 성남재단의 뭔가 매력인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작품을 하나는, 왜냐면 페인팅만 했는데 신용이 거의 없는 상태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선뜻 해주셨고, 일단 채택을 해주셨고, 네. 그러고 제가 어디 설치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질 수 있는 거여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까지는 계속 페인팅 작업만 하셨는데 이번에 성남문화재단의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에는 안 해봤던 그런 어떤 3D 기술 네. 이런 걸 처음 시도해 봤는데 그런 것들도 뭔가 이렇게 잘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해 네, 주시죠? 그냥 객관적으로 그 사업서만을 보고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되게 공정하다라고 네. 편견이 없다라고 네. 느끼셨나 봐요. 그러면 이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 안에서 지원금, 소규모의 지원금과 멘토링 프로그램과 전시공간 지원까지 이렇게 세 개를 해주시는 거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대부분 이제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들이 모든 기관마다 하진 않아요. 일단 이것부터가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과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 투 트랙을 나눠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청년예술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엄청 그 청년 예술가 뭐 예비 예술가 하는데 허들이 굉장히 높은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36세까지잖아요. 저 이제 저는 39세. 39세까지인 것도 있군요. 그러면은 39세에 거의 이제 진짜 영글어 계신 분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글어 계신 분들. 약간 그 뭔가 굉장히 그 예술 직종이 어찌 보면은 약간 나이에 약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그 표현력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내년도 성남문화재단에 청년예술 지원 사업들이 설계될 수가 있어서 뭐 성남에 기반을 두고 계시거나 뭐 경기권에 기반을 두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내년도 청년예술 지원 사업이나 예비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설계할 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거나 반영이 되면 조금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사업이나 정책과 제도가 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조금 여쭙고 좀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혹시 예린님 좀 생각하시는 게 저는 있어요? 아직 뭐 지원 사업이나 공모에 대해서 자세히 정보는 없지만 나중에 내년이 돼서 알아보게 될 기회가 생긴다면 조금 그 기준이 좀 더 세세하게 나뉘어지면 지금은 뭐 나이대별이나 그렇게 좀 뭉그틀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조금 세부적으로 뭔가 아예 조건이 확실하고 뭔가 공모하는 그 대상이 확실하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으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선재님은 있으세요? 계속 말했던 것처럼 피드백 이런 거나 피드백, 어떤 피드백? 당선이나 당선되지 않았을 때 피드백?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일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있다면은 지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되게 항상 늘 나오는 제안이에요. 뭐 지원 사업 당선되지 않은 거에 대한 좀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다, 모니터링 됐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지원기관에서 그걸 다 하기가 어려운 게 한두 명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막 100명, 막 어떤 큰 대규모 지원 사업 막 1000명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 그런 거 피드백 해주려면 그 행정적 절차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데 사실 그런 비용과 절차를 발생할 바에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그 비용을 주지. 약간 이런 막 되게 갑론을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뭐 그 기관이나 뭐 그 단체나 어떤 서로의 소통의 부재라고 말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됐든
지원해주는 어떤 다른 부수적인 어떤 게 됐든 서로 피드백이나 아니면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열리면 좋겠다?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딜레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음. 거잖아요. 근데 그 딜레마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 어떤 피드백이 네네. 있고 그거를 좀 보완을 하든 보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네. 뭐 이런 서로의 소통이 좀 되면 좋겠는데 그냥 사실 지원 사업 지원하고 거기에 선정되면은 그 지원금 받아서 작품 올리고 그냥 요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광민님. 저도 뭔가 정엽 씨처럼 뭔가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뭔가 신문고 같은 그런 뭔가 테이블이 있다면은 네. 저도 신청을 해봐야겠네요. 네. 약간 그런 거를 많이 신청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약간 저는 교육기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워크숍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자기 어필을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글을 자기가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한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다들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약간 이런 거 물어보면은 작품이 좋으면 된다.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작품이 좋으면 다 되겠죠. 작품이 좋으면은 뭐 미술관이든 어디든 다 할 수 있겠죠. 좋은 곳으로 가든. 근데 작품이 좋은 것도 좋은 건데 그거를 어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건데 네. 그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다들 이제 인스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어필하는 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우리 나타내는 게 그 텍스트 그냥 글자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처음에 나타내는 게 그게 너무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다들 자생하지 못하고 뭔가 졸업하면 너 뭐 할 거야? 아 나는 그냥 어디 회사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뭔가 회사 생활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맞아요. 예술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예 모르는 게 생기다 보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 없고 어디다 지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회사면은 내가 지원할 때가 따로 있잖아요. 그냥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뭔가 가르쳐 주는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더 하시고 이번 세션 마무리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본인이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저요? 네. 전 너무 잘 진행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좀 저도 이게 예술인들을 많이 만나는 그 직업을 갖다 보니까 예술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끔은 이제 좀 예술인의 어떤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절절하게 공감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지점들은 이게 서로 뭔가 이렇게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지 못해서 못 해주는 경우 예술인들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렇게 왜 잘 안 해주지?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좀 오해가 쌓여가지고 뭔가 행정과 뭐 기획과 예술인들이 뭔가 되게 이렇게 마찰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대화의 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마찰들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뭔가 싸움과 갈등을 낳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창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본인의 일상과 내 어떤 작품 창작의 어떤 이야기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잘 들려주시는 게 뭐 제도나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예술 생태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으실까요? 하실 말씀? 없어요.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남마대단 예비예술인 라운드테이블의 그 총괄 기획이자 진행을 맡은 예술경영 문화정책 분야 연구자 김정엽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그 각자 이제 자기소개 가끔씩 해주시고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 먼저 재현님부터 경훈님, 주상님, 재훈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간략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재현이라고 하고 이렇게 잘 써주셨는데 저는 일단 그래픽 디자인을 기반으로 언어랑 기술을 연결짓는 작업들을 주로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7월 말에 이제 전시를 하나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영상 작업 2개를 활용한 어떤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터치 디자이너를 많이 좀 활용해서 만들었고, 네, 좀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훈님도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분야에서 경기민요라는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남경호고요. 경기민요는 전통 분야 중에서 이제 보통 기악, 성악, 타악은 이제 아시는 사물놀이 이런 거고, 기악은 뭐 종묘, 재래악 이런 부분도 이제 다 기악이 들어가는데, 성악은 이제 크게 판소리, 민요, 그다음에 궁중음악인 정가, 그다음에 이제 악기랑 같이 노래를 부르는 병창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민요라는 분야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경기도 음악을 하는 분야가 이제 경기민요입니다. 저도 사실 앞서 두 세션에서는 간략하게 소개도 못했는데 마지막이니까 저도 살짝 어떤 연구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보통 청년 예술 정책을 그동안 연구해 왔고 이제 예술인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예술인들이 어떠한 그 정책들을 좀 수혜받고 있는지 예술 정책의 어떤 효과나 아니면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예술경영 분과 안에서 학문적인 어떤 분과의 연구들도 좀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비 예술인 관련된 내용들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번 프로젝트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클래식 트럼펫을 전공하고 있고 현재 국민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주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모멘트 M이라는 오중주, 근간 오중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회를 나온 거는 올해가 처음이어서 저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더 다양한 분야와 그리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훈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소개되어 있는 베리어 프리 극작 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게는 배우 활동을 제일 많이 했었던 연극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이 극작 연출은 전공을 하진 않았고 이렇게 공연을 만들고 싶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의 공연을 만들까, 어떤 의도의 공연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직접 극작도 하게 되고 연출도 하게 된 김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이신 걸로 네, 정리를 하고요. 일단 너무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근데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예비 예술인에 관한 이제 이모저모 이야기들이라서 이제 당사자성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시기를 모두 지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이렇게 당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재훈님 같은 경우에는 이 예비예술인이라는 말이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네. 본인이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뭔가 들었던 되게 익숙한 단어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이 예비예술인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사실 신진예술가, 뭐 유망예술인 이런 말로 처음에 많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되게 소수의 엘리트 예술인에게 국가가 되게 많은 지원금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소액 다건의 형식으로 많은 청년 예술인에게 그 적은 금액의 지원금을 다 나눠서 지원을 하는 패러다임으로 좀 더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신진 예술가니 유망 예술인이라는 이런 정책적인 호명들이 청년 예술가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최근 들어선 이 청년 예술가를 이제 예비 예술인으로 좀 투 트랙으로 나눠가지고 뭔가 지원을 하는 양상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저희가
미리 이제 적어놓기도 했지만 뭐 예비예술, 청년예술인, 뭐 중장년예술인, 또 심지어 원로예술인 지원 사업도 최근에는 막 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예술인의 지위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대해서 좀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먼저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재현님부터 혹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도 저런 단어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학생 예술인은 사실 오늘 처음 들은 단어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청년 예술인을 해당이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해왔어서 청년 예술인에 좀 주력을 해서 많이 봤던 건 있는데 사실 왜 그렇게 좀 세분화 시켜놨는지는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특정 나이대에 약간 혜택이 편중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고루 연령대별로 다 좀 적절하게 적절한 양으로 이제 기회를 주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건 알겠는데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좀 저도 헷갈릴 때가 있고 그리고 방금 정엽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사실 신진예술인이란 말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신진예술이라는 개념이 되게 아직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여전한 궁금증은 그러면 신진예술인이랑 예비예술인이 같은 개념인 건지 다른 개념인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뭐 저는 사실 신진예술인이란 말이 청년예술인이란 말 나오고 나서부터 되게 좀 묻혀졌다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네, 워낙에 청년예술이라는 일반 대표 명사가 막 생기면서 이제 막 신진예술, 유망예술 이런 말은 좀 안 쓰는 분위기? 어디 지원 사업에 봐도 잘 없어가지고 이제 다 청년예술가라고 부르나 보다 했는데 한 2년 전인가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맞아요. 신진예술인 활동증명이라는 그러니까. 게 생겼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술활동증명만 있었는데 아무리 예술활동증명을 하려면 예술활동을 해야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술인이긴 하지만 활동증명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할 수 없는 예술가들은 그럼 예술활동증명 못 받냐. 근데 그 활동증명이 예술인 패스, 뭐 여러 가지 창작 씨앗 지원금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활동증명 신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신진예술 활동증명이라고 해서 예술 경력이 많지 않지만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트랙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신진예술 활동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제도권 안에서는 좀 신진예술이라는 말이 좀 다시 부상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청년예술정책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신진예술이라는 말을 쓰겠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더욱 혼란해지는 거예요. 약간 이런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혼란한 지점? 아니면 오히려 좋다, 너무 세분화해서 오히려 좋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좀 자유롭게. 뭐 주성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대학생 때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야는 또 모르겠는데 클래식 분야 내에서는 사실 이런 정책적인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수업 때 언젠가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하는데 뭐지? 해서 이제 쳐봤는데 그냥 나이로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은 이런 예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은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은 이거를 아까 재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더 세분화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를 나눠 놓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생 신분에서는 사실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질적으로 내가 사회생활에 나가서 어떤 지원 방책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런 걸 찾아서 보지 않는 이상은 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에 내가 이런 나는 예비 예술인이야, 나는 청년 예술인이야 라는 말을 내 스스로가 그 자격인 거를 아는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좀 더 배워가는 입장으로 좀 받아들였던 것 네. 같습니다. 다들 여기서 똑똑함을 챙겨가시려고 하시네요. 알짜배기 지식. 네. 혹시 뭐 경우님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보셨나요? 저는 우선 일단 국악 분야가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건 사실 1900년대부터 네. 제대로 뭔가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음악가로서 먹고 사는 것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거의 뭐 일제강점기 조선 후기부터 일단 가장 이게 크게 변화한 이유는 뭐 다른 분야도 다 똑같겠지만 저희가 연령층에서 지금 사회가 변화되면서 네. 책임져야 되는 네. 그런 나이대가 변하면서 각자 예술인들의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자분들의 입장이랑 또 실제로 활동하신 현장의 입장이랑 그게 뭔가 중도를 맞추기 위해서 자꾸 정책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더 세분화되지 않았나.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훈님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막 인지하거나 이렇게 막 신경을 쓰고 이렇게 막 굳이 막 찾아보고 이러고 살진 않아서 저도 이 경계가 도대체 뭘까 그걸 되게 궁금했었고 아까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럼 나이로만 끊는다면 뒤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딱 생애주기별 그걸 말씀해 주셔갖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진짜로 어디에 두고 하는 건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걸 정확하게 세워주셔야 뭐 그 질문지를 받았을 때 뭐 정체성이나 이런 거 지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체성이나 지위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면은 또 되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세계에 나눠주기 위해서 그냥 분류를 해놓은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그럼 청년 예술가로서의 지위, 정체성, 그럼 나는 청년 예술가야라고 하고 다녀야 되는 건가라는 것도 좀 그래서 지위나 정체성까지는 사실 아직 모르겠고 네, 좀 오바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기준에 따라서 제가 배우 생활을 오래 했지만 네. 사실 제가 뭐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극작이나 연출 이쪽으로 오면은 사실 예비 예술가, 신진 예술가라고 이름을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왜냐면 제 나이 대에 오랫동안 하셔왔던 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뭐 전문성도 조금 떨어질 테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더 생각해서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좀 이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뭔가 예비예술인은 아직 좀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인적, 물적 인프라가 좀 부족한 어떤 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좀 필요한 어떤 제도와 정책? 아니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오히려 지금 예비예술인들이시니까 본인의 좀 입장을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좀 예비예술인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는지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같이 공연했던 배우 중에 이제 예술인 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반려를 당했어요. 아, 네. 그게 저희와 같이 했던 공연을 이렇게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무료 공연은 안 된다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했던 공연인데 어떻게 유료 공연이 됩니까? 라고도 얘기했었고 근데 이게 그 회차에만 공연을 한 게 아니라 저희도 따로 그 공연을 네. 했었고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서 해보려고 해서 다시 제출을 한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양쪽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주변에서 들린 소리를 들어보면은 뭐 정확하게 오피셜은 아니지만 만약 가령 부부가 있다고 치면은 모든 혜택을 받았던 예술인이 신진 예술인이라는 게 있네? 라고 해서 뭐 와이프나 이렇게 해서 같이 뭐 하나 해서 이름 올려놓고
이거에서 지원금 받자. 네네. 이런 식의 이렇게 막 돌려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남용 오용하는 예,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더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술인들도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 같고 어쨌든 지금은 그 경계가 네.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이 예비 예술인을 그러면은 진짜로 예술인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습득하는 단계를 예비 예술인이라고 해서 학교 수업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전공을 하지 않으면 레슨을 받거나 뭐 학원에 다니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거쳐서 예비 예술인이라는 걸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이제 데뷔를 하게 되거나 뭐 하는 거를 이제 기준을 낮춰서 데뷔의 기준을 낮춰서 뭔가가 하게 되면 신진 예술인의 타이틀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좀 억울했던 건데 왜 예술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냥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예전부터 그냥 나도 연기나 해볼까? 나 노래 좀 되는데 뮤지컬이나 해볼까? 이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해보는 사람, 나 그림에 좀 소질 좀 있는 것 같은데 해볼까?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냥 대기업에 입사나 해볼까? 하고 그냥 들어가서 면접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그냥 책임감을 가지고 맞아요. 뛰어들 수 있는 맞아. 무대가 맞아, 됐으면 맞아. 좋겠고 그래서 이 예비 예술가를 거쳐서 신인 예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뭔가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근 몇 년간 뭐 기획이나 아니면 뭐 서울예술청이나 이런 데를 이제 가서 뭐 창업 수업도 듣고 뭐 되게 이것저것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한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그러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들어가면 그날 심사 중이 몇 명인지 그 경기도에서 몇 명이 신청했는지 서울에서 몇 명이 신청했는지 그러니까 전국의 그 정보들이 다 나오는데 네. 대기 중인 사람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예술인들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결국 말씀해 주신 게 뭐 이거 엘리트다 아니면 생활예술이다 이런 걸 나누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그 예술이 더 성황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 분야가 또 다르다 보니까 모든 예술이 갑자기 모두 다 이렇게 붐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각자 지나가는 시기들이 조금씩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작년에도 그래서 저희도 그거 국악진흥법이라고 뭐 또 발의가 또 되고 뭐 네. 하여튼 뭐 좀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근데 결국 그것도 뭐 교과서에 국악이라는 부분이 또 뭐가 없어지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갑자기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갑자기 이게 문제가 그냥 그 문제만 약간 해결하면 되는데 너무 또 뭔가 특혜가 되는 쪽으로 가는 거 그런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 신분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사실 이런 정책적인 거나 이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대다수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저 또한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정책적인 거나 이런 사이트들이나 이런 거를 좀 홍보라든가 어쨌든 대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이런 걸 일찍 알고 그러면 나는 이런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지 약간 대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사회를 나갔을 때 조금 더 빨리 이제 예술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대학교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점 채우기 바쁘고 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에 너무나 바쁘게 그렇게 끝났는데 이제 사회에 나가니까 뭐 하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정책들을 미리 알고 하면은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네. 내가 어떤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어떤 걸 뭐 앙상블 팀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거를 도전해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든 뭔가 미리 정보를 알고 이런 지원 사업에 나갈 수 있도록 네. 좀 그런 홍보성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앞으로 예술 활동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왜 그렇게 예술 활동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상님이나 재훈님 먼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예술 활동에 있어서 사실 베리어풀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접근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요새 계속 도는 말이 베리어풀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네. 거다라고 해서 베리어 컨셔스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저희도 이런 계속 공연을 만들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한데 요새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베리어프리로 따로 제작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기존에 있는 공연을 베리어프리로 제작을 하게 되는 네. 지원도 있고 그래서 매번 뭐 공연을 만들고 하면서 하는 생각이 근데 사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공연은 우리가 베리어프리로 제작한 공연이 아니라 유명한 공연을 베리어프리화해서 보고 싶지 않을까 더? 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도 공연을 만드는 것도 공연을 만드는 건데 이 좀 더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공연들을 접근성이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경우님은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미 많이 활동하고 계시죠? 활동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저도 이번 연도에 지금 작품 그러니까 신작이라고 하거든요. 네. 신작이 지금 3개나 남아 있는데 여기 성남문화재에서 하는 거랑 아르코에서 하는 거랑 또 저기 그거 말고 근데 이것저것 뭐 많아요. 뭐 이렇게 네. 앨범 작업도 하고 뭐 이것 좀 많은데 근데 가장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이 먹고 사는 거랑 네. 작품을 하는 거랑 다르구나. 아, 그러니까 사실 작품을 하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뭔가 능력들과 그리고 제가 사회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메시지와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뭔가 하나의 어떤 요소로서 나타내는 것, 네. 하나의 공연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하면 사실 돈이 적자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아르코나 이런 데서 뭐 본인 사례비를 해도 된다 해서 어느 만큼 측정하고 있지만 네, 근데 그게 사실 뭐 제 사례비로 쓰진 않고 거의 이제 알죠, 알죠. 팀원들 관리한 그리고 팀원들 실제로 그 돈을 쪼개서 주더라도 사실 그거보다 연습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그 사람들 이동 시간이나 제가 다 고마비를 전부 다 측정해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쓰니까. 네, 줄 수 그러니까 나도 없으니까 근데 박수 칠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품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진짜 작품은 정말 그냥 관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걸 하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예술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가 그 정책 아까 말씀 주셨듯이 작품이랑 먹고 삶이 동일하면 가장 좋겠지만 약간 대중음악가들처럼 네. 그럴 수는 없겠구나. 다른 장르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타들이 아니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이제 요즘은 뭔가 교육 쪽도 조금 이제 생각을 조금은 해보고 있는, 아직 많이는, 교육이요? 네, 교육 쪽도 조금.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인 그렇죠. 이제 거죠? 먹고 살기 위한 이제 방법인 거죠. 실제로, 이거는 제가 그 카메라 꺼지고 다른 아니,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네네. 왜냐면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 또 있어요. 네네. 국악계에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국악 시장이나 이런 대중음악 시장 같은 것도 근 3년간 이렇게 다녔다고 했잖아요. 보면서 과연 이 음악 시장이 교육을 위한 시장인가? 아니면 음악을 위한 뭔가 음악 창작이나 그런 관객들을 위한 시장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활동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자꾸 작품으로 만들고 이런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엔
그럼 먹고 이제 시장 진입을 점점 하고 있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먹고 삶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경기도나 성남시에서 해주는 예술 정책들이 또 고맙기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뭔가 사례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게 하는 게 제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다음 이게 작품 말고도 결국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에도 다 쓰이니까 맞아요. 네, 저희가 뭐 적자 내서 하는 사업 적자 내서 살 수는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모든 예술가가 상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좀 저는 치열하게 사는 게 치열하게 사는 게 되게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래야 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술 창작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제2의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뭐 부캐를 가진다든지 저는 이런 거 너무나 리스펙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부분들을 자기 전공 영역 안에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되게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저는 되게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예비 예술인들은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때 어떠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을까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걸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현님 또 앞으로 어떻게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 저는 경호님이 말씀해주신 거 정말 100번 동의하는데 제가 이 똑같은 고민을 작년에 저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2월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시각 디자인 졸업을 하고 강제로 프리 생활을 좀 했었는데 사실 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랑 프리만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예술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술계와 관련된 작업들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싶은데 뭔가 상황이 계속 불안정하니까 뭐 어느 하나에 약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취직을 병행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최근에 취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드는 생각은 그래도 저는 사실 예술계가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 전공이 학부 때 전공이 사범대여가지고 대학원을 오면서 이제 예술계에 진입을 하게 됐어요. 데뷔하신 거죠? 데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되게 그냥 예술계 자체 너무 빚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겸손하시네요. 왜냐면은 저를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고민하게끔 하는 멋있다. 그런 게 그런 세계예요. 기억해야겠다. 예술계가 다 빚죠. 네네. 그런 세계고 제가 항상 좀 생각하고 질문하고 약간 딴지 걸게끔 하는 그 원동력이 다 그쪽에서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제가 이런 모습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습이 더 사회를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게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취직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좀 잃지 않고 계속 예술계와 지속적인 커넥션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게 뭐 때로는 작업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동료 예술가들을 제가 서포트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건데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뭐 제 체력과 정신력이 따라주는 선에서는 계속 좀 이어나가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욕심. 제가 이제 마련한 어떤 질문과 흐름은 여기까지인데 일단 죽어도 이 말 안 하면 잠 못 자겠다 오늘 이런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더 남겨두시고 없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이나 원로 예술인에 대한 지원 자체가 네. 신진 예술인을 함께 끌어갈 수 있는 지원들로 이루어지면 너무 어떨까라는 좋네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원로 예술인이 됐을 때 뭐 공연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신진 예술인과 함께하는 뭐 이런 공연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너무 좋은데요? 아니 제가 안 그래도 한 2년 전에 그 중년 원로 예술인들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청년예술인 지원사 확대되는 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요? 물어봤더니 아니 청년들 많이 지원받아야 내가 그 사람들 멘토링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청년예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예술인들만 사실
타겟해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맞아.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면 또 중장년 선배 예술가들도 이렇게 붙여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로 예술가 지원 사업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 정책과 제도와 지원 사업에서 그런 똑똑함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제안들 너무 전 좋은 것 같다 특히 연주자들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디자인도 그렇고 다 비슷하겠지만 연주자가 특히 중장년 예술가로서 활동하다가 또 최근에 이제 들어보니까 원로 예술인으로 넘어가면 이제 활동이 점점 보니까 몸이 체력이 안 돼서 물리적으로. 네, 물리적으로 체력이 안 되니까 20, 30대랑 같이 하기도 너무 힘들고 자기 혼자서 뭔가 일을 옛날처럼 연출 막 이렇게 다 벌리기도 힘들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제 먹고 삶을 또 거기는 모색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 또 중장년 예술인 분들도 그런 끊이지 않는 먹고 삶의 고민이 있구나. 그렇지. 네, 그런 고민이 있고 저는 이제 보통 직장인들은 노후 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나중에 그 돈으로 연금 네, 받고. 연금 이런 걸로 하는데 근데 또 예술인들 중장년 예술인이 이제 거기서 딱 끊기는 게 아니고 뭔가 약간 교육으로 전환되는 또 그런 양상도 있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잠 못 주무실 것 같은 이야기. 저는 다 해가지고 아, 오늘 발 깔끔하게. 뻗고 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면 이세 번째 세션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